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출산율이 낮은 것도 세계에서 1위 수준입니다. 커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0.84명을 낳는 거죠. 어떤 커플은 일부러 임신 출산을 늦추기도 하지만 또 어떤 커플은 원하는데도 임신 출산이 잘 안 되는 난임을 겪기도 합니다. 이 난임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원인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내막은 수정란이 임신이 되면 자리를 이렇게 잡는 곳이기도 하고 임신이 되지 않으면 매달 생리 때 떨어져 나오는 곳이죠. 그런데 이 자궁 내막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생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임신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박성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혜병 산부인과 박성환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오늘 자궁 내막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들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 제가 오프닝에 말씀을 드리면서 출산율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네. 제가 느끼는 것도 굉장히 출산율이 낮은 것 같은데 선생님은 더 피부로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예, 당장 제 주위를 봐도 예. 주위의 산부인과 선생님들을 보면은 네.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달에 이제 분만하는 산모수가 몇백 명을 오갔는데 네. 지금은 이게 많이 떨어져서 예. 최근에는 뭐 100명을 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 한 50%로 줄은 것 같고 예. 이마저도 해마다 한 10%, 20%씩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병원 경영에 많은 힘든 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도 힘들어질 것이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네네.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요즘 맞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줄고 있다던데 네네. 실제로도 느끼시나요? 네, 이제 학회라든지 이런 데 예. 가보면은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이제 의대생 수가 많이 줄고 있고 예. 실제로 배출되는 산부인과 의사 수도 지금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예. 그럼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를 네, 대선 후보 말고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보면 선생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그 아기를 키우는 게 요즘 저는 뭐 아기가 다 컸지만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죠. 예, 예. 그 뭐 학원비라든지 음. 안 그러면 뭐 주거비라든지 그 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면들이 간단한 게 아니고 예. 또 아기를 키운다 했을 때 아기를 키우기에 잘 맞게 이제 산모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충분한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이제 환자를 보는 제 입장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정치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좋은 정책들을 많이 그렇죠. 내서 예. 이 모든 것이 잘 원만하게 해결돼서 예. 우리나라도 이제 출산율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부분들이 다 서포트가 돼야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출산율이 올라갈 거니까. 네, 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뭘 해결을 할 거냐면 낳지 않는 것 말고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이유 중에 네, 이제 네, 네. 난임의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궁 내막에 생기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도 피부로도 난임 부부들 네, 네. 원하는데 갖지 못하는 네, 네. 그런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그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난임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여성 쪽 원인하고 또 남성 쪽 원인하고 그렇죠. 또 원인을 사실 모르는 경우도 한 30% 이상은 되고 네, 그래서 여성 쪽 원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자궁 문제라든지 난관의 문제라든지 면역학적 요인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요즘 거의 30대 중반이 넘어서 결혼을 하시는 네, 것 같은 그래서 느낌인데. 사실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예. 당연히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예. 또 자궁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럴 경우에 막상 이제 결혼 전인기가 되어서 결혼을 준비할 경우에 네, 자궁이라든지 난소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또 난임 환자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원인 모르는 경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남성적 원인을 보면은 예, 의외로 이제 그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건강하게 출산을 위해서는 이 남자 쪽도 예,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예,
또 담배라든지 예. 흡연 그 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정자가 생기고 난자가 생기고 수정란이 돼서 자궁 내막의 착상을 정확하게 하고 이 상태에서 태아의 형태를 갖춰지고 이 모든 과정에 조금이라도 핀트가 어긋나면 네, 임신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신이 되는 게 사실은 신기한 일인데, 네. 예, 이 과정 중에 뭐라도 문제가 생기면 난임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수정란이 착상하는 네, 네. 그 자궁 내막에 문제가 생길 때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자궁선 근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것도 자궁 내막에 생기는 어떤 질환입니다. 제가 지금 여성들의 자궁 모형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 모형을 들고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선생님. 네, 네. 자, 자궁선 근증 어떤 질환인가요? 예, 자궁선근증이라는 것은 예, 자궁 내막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궁의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될 조직인데 네, 이것이 거기에 있지 않고 네. 자궁벽으로 파고들어서 예, 자궁 전체가 커지는 그런 질환을 자궁선근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벽에서 자라다 보면은 네, 자궁이 점점 풍선을 불어놓은 것처럼 예, 커지게 되는 이런 질환을 자궁선근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원래는 자궁 내막, 요 내막에 있어야 되는 네. 조직들인데 안쪽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생리할 때마다 예, 얘들이 심한 점점 통증을 커지는 일으키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 보셔도 이제 자궁 선근증이 있으면 자궁이 점점 커지는 네. 풍선처럼 커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왜 커지는 거예요, 선생님? 네, 이제 사실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예. 왜 자궁이 커지는지. 음, 이제 자궁 내막 조직이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 조직이 네. 자궁벽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커진다는 원인이 하나 있고. 생리할 때마다. 네네. 예, 예, 예. 두 번째는 원래 자궁벽에 있는 근육 조직이 예. 자궁 내막 조직으로 변한다는 가설도 있는데 예. 사실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른다는 게 현재까지의 어떤 정확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 원인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 어쨌든 네, 네. 자궁이 생리 때 특히 커지게 된다.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 증상이 아픈가요? 어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는데 음. 첫 번째는 이제 심한 생리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 예, 생리통을 호소하게 되는데 왜 생리통을 호소하게 되냐면은 네. 자궁이 커진 자궁이 생리 때 수축을 하게 되면은 네. 안에서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아.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고 예. 그게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통증과 함께 네. 오늘 주제가 난임이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이게 난임의 원인도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왜 난임을 일으키냐면은 예. 사실 우리가 어디에 앉더라도 예. 폭신폭신한 의자에 앉길 원하지 딱딱한 바위 위에 앉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수정란이 착상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착상하는 부분이 자궁 내막인데 아. 자궁 선근증이 진행되면은 예. 자궁 내막이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정란이 착상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초기에 아예 착상 자체가 잘 안 되는 아예 난임이 되든지 네. 또는 설사 착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 이게 정상적인 자궁은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서 예. 이게 부드럽게 잘 커지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 딱딱한 자궁 선근증 환자는 네. 임신이 진행되게 되면서 이게 커지질 않고 예. 보통 10주 이전에 유산을 하게 됩니다. 너무 딱딱해서 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이게 난임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이 얘기를 보니까 이러면 난임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걸 모르고 있으면 네네. 난임이 돼서 병원에 와봤더니 어느 날 와봤더니 이게 원인이더라.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건 거죠. 예, 그럴 수도 그러면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소에 증상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리통? 또, 네네. 예. 대표적인 게 생리통이 있고 예. 그다음에 생량이 많아집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초기에는 그냥 조금 아프다 그리고 생량이 좀 많네 이 정도가 되는데 예. 이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생리 기간 중에만 아프던 것이 생리 전에도 아프고 아. 생리 기간 중에 당연히 아프고 생리가 끝나도 아프고 계속 아픈데? 예 계속 예, 예, 아픕니다. 예.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전에는 진통제를 하루에 뭐 한두 알만 먹어도 됐는데 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제 환자 중에 하루에 12알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제 생량이 처음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예.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덩어리가 푹푹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얼굴이 허옇게서 와가지고 빈혈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예. 정상 빈혈 수치가 정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12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환자는 반밖에 없어서 6, 5, 4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와. 그 수혈 받아야 될 정도로. 네, 이런 환자는 예, 바로 그날 입원해서 네. 수혈을 받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예.
이게 아주 이제 여성들을 고통받는 그런 질환입니다. 아니 이런 분을 지금 많이 보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께서 네네.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은 그동안 뭐 하셨던 걸까요? 제가 그게 궁금해지네.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아프셨을 거고 네네네. 빈혈도 심하면 진짜 피곤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네네. 그동안 병원에 가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참 그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예, 병원에 이제 늦게 오는 경우도 많고 늦게 오는 경우. 그래서 이제 원래 생리통을 이제 빨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이제 SNS를 검색해서 뭐 배를 따뜻하게 하고 뭐 이제 커피를 좀 덜 마시고 예, 뭐 예, 밀가루 예. 음식을 줄이고 이렇게 건강식품 같은 거 네네네네. 사다 드시고 뭐 네네네. 그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론 당연히 그거는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 오히려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게 매달리게 돼서 진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경통이 있으면은 네. 빨리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여성분 몇 분께 여쭤봤는데 월경통은 거의 다 겪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분들은 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맞을까요? 예, 사실은 물경통 있는 경우에는 예.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서 네. 정말 이상이 있는 건지 없는 예. 건지 그걸 확인을 하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셔서 다른 문제는 없다. 그냥 순수하게 월경통만 있다고 하면 네. 진통제 드시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죠, 그죠. 예. 초기에는 뭐 그렇게 하셔도 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월경통이 약간 유전되는 경향도 있어서 네네. 엄마가 있으면 딸도 있고 엄마 나 생일 때 배 아파 그러면 엄마도 그랬어 이렇게 넘어갈까 봐. 네네.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일단 병원에 어린 나이라도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예,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모르고 있다가 자궁선근증이 있었다 하면 이게 생리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약간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생리통이 심해서 지금 방송을 보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해서 갔어요 선생님한테. 네. 검사 어떤 검사 하세요? 기본적으로 병력 청취를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검사가 이제 초음파 검사가 초음파, 되겠습니다. 네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의 크기라든지 예. 유착된 정도라든지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꼭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결혼 전 여성의 경우에 네. 그 검사가 무서워서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복부로 할 수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꼭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 딸내미 손을 잡고 한번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네, 아무 네. 문제가 없어도 한번 봐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듭니다. 뭐 그거 말고도 MRI를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필요하면? 네, 필요하면은 이제 초음파 검사로 명확하지 않은데 예.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꼭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 조금 고가의 장비긴 하지만은 예. MRI를 찍어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자, 이제 알았습니다. 치료해야죠, 선생님. 네네. 야,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할지가 궁금해지는데 네네. 선생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자궁선근증의 치료에는 네. 약물 치료와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예. 먼저 약물 치료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궁선근증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 진행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선근증은 자궁 내막이 그 자궁벽 쪽으로 들어가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에는 호르몬이 돌아가면서 선근증이 자꾸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고 네네. 계속 나빠지는 건 거죠. 그렇죠. 빨리 검사를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을 조절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 네. 그냥 자꾸 진통제만 혼자 드시게 되면은 예. 그때 통증은 막을 수 있지만은 예. 자궁선근증이 점점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 너무 진통제 드시지 마시고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는 게 좋겠고 예. 근데 또 대부분의 환자들이 호르몬 약이라 그러면은 예. 너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데 내 몸을 상하지는 않을까라는 네네네. 생각. 나중에 혹시 뭐 임신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 오히려 선근증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네. 그 여러 가지 다른 민간요법으로 치료했을 경우에가 네. 나중에 더 불임이 되게 되는 길입니다. 예. 반드시 와서 호르몬 약을 통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겠고 예. 그리고 또 치료라는 것이 그럼 내가 이걸 평생 먹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병의 정도에 따라서 예. 호르몬이 다른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고 예. 또 휴학기를 가질 수도 있고 예.
중요한 것은 계속 치료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병원에 아예 안 오고 혼자 치료하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이루어지므로 그건 꼭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먹는 약들을 제가 쭉 봤는데 이게 제가 아는 약들이 좀 나옵니다. 피임약 계통들이 많네요, 선생님. 예, 피임약도 그리고 있습니다. 자궁 내에 설치하는 이것도 사실은 그 자궁 내에 설치하는 피임제인 건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왜 피임약을 치료제로 쓰나요, 선생님? 예, 결국에는 이제 병의 기전 자체가 네. 생리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호르몬이 돌아가면서 이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 그 호르몬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약제가 이제 피임약인데 사실 피임약은 가장 기초적인 약제이고 예. 다른 이제 전문 의약품들도 있긴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왜 피임약을 먹어야 되지는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예. 사실은 피임약은 가장 약한 약입니다. 예. 그리고 병이 진행되면 또 다른 약으로 바꿀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임약도 있고 피임 기구도 있고 한데 이런 네, 걸 네. 계속 하게 되면 네. 나는 앞으로 임신을 해야 하는데 네, 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예.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은 사실 결혼을 하더라도 네. 바로 임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결혼해서 막 1년 정도 있다가 임신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2년 정도 있다가 임신하는 분들도 있고 예. 이런 경우에는 목표가 뭐냐면은 환자분들이 임신을 원하는 그 시기까지 예. 성건증이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그 사이에는 예.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약물들을 통해서 환자도 편하게 그리고 성건증도 진행이 안 되게 예. 조절을 해서 예. 환자분이 정말 임신을 원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예. 정말 자궁의 최상의 건강한 상태로 되어서 네. 임신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뭔가 임신 스케줄이 부부가 짜지면 그걸 같이 선생님과 네, 네, 스케줄을 맞습니다. 맞춰서 그렇게 네, 치료를 맞습니다. 진행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수술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수술은 자궁 내막이 지금 근육 안에 들어와 있는데 수술은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죠? 만약에 약물 치료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예.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환자가 너무 늦게 와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아예 안 될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수술적 치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 이 환자의 나이라든지 네. 환자가 앞으로 임신을 원하냐 안 원하냐 아, 출산이 끝나냐 안 끝났냐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가 임신을 원할 경우에는 예. 임신에 맞게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또 임신을 더 이상 임신이 끝났다든지 네. 출산을 다 마쳤다든지 안 그러면은 임신을 더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또 그에 맞춰서 수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임신 계획에 따라서 네,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네. 수술을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다 환자분과 선생님이 상의를 하셔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생님 자궁 성근증으로 검색하면 따라 나오는 검색어 하나가 있는데 네, 하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저는 처음 듣는 거라 네, 네. 이걸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자궁 근종 같은 게 있을 때 오늘 성근증이랑 다릅니다. 자궁 네. 근종이 있을 때 이렇게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 태우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치료를 하는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자궁 선근증에 따라 검색으로 나오나요? 네. 그래서 하이프의 원리는 뭐냐면은 예. 돋보기를 통해서 종이를 태우듯이 네. 이제 고밀도 초음파를 쪼아서 예. 그 성근증이나 근종을 태워서 태워버리는. 예, 정상을 완화시킨다는 게 원리이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이프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하이프를 선택하는 환자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거는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 하이프하는 선생님들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하이프로 효과를 보는 질환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약물 치료에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고 예. 또 약물 치료를 해서 예. 잘 안 되어서 예. 수술로 넘어가야 될 경우에는 그런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하이프를 하더라도 재발을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선택은 환자분들이 하시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프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자궁 선근증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적어도 지금 아까 보신 그 모형을 들고 같이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네, 선생님. 자궁 내막 조직이 예. 자궁 외에 다른 부분에 가는 것입니다. 예. 그때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난소에 가장 많이 가긴 하는데 예. 난소 외에 난관에도 가고 예. 자궁 뒤쪽 인대로도 가고 예. 방광으로도 가고 네. 심지어는 직장 쪽으로도 갑니다. 예. 드물게는 이제 피부 쪽으로 가기도 하고 우와. 예. 아주 드물게는 횡격막 쪽으로도 갑니다. 예. 마치 이게 암 조직처럼 자궁 내막 조직이 그
그 복부 전체로 퍼져서 자라게 되는 것이 우와. 자궁내막증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생리할 때마다 배 전체가 다 아프게 되는 피도 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자궁내막 조직이 어디로 가서 자라냐에 따라서 예. 그 부위를 자극하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예. 제가 케이스를 좀 봤는데 코에 자라면 생리 때마다 코피가 같이 네, 나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폐에 자라면 생리할 때마다 기침을 하면 피가 나온다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 내에 가장 많이 가기 때문에 예. 생리 중에 이제 통증 일으키는 게 많고 네. 그 외에 방광에 가게 되면은 네. 생리 때만 되면은 예. 소변 볼 때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와. 그리고 이제 직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예. 생리 때 변을 볼 때 배변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떠한 몸에 증상이 있더라도 예. 그러한 통증들이 생리 예. 사이클과 맞물려서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반드시 자궁내막증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네, 느낌이 맞습니다. 들고요.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데가 난소에 많이 네, 생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거기서 자궁내막증으로 그 자궁내막 조직이 난소에서 이렇게 자라면 선생님 이거 나중에 난소암이랑 헷갈릴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그 난소암과는 조금 초음파상으로 모양이 달라요. 좀 모양이 비슷할 수도 있고 좀 예. 다를 수도 있는데 예. 결정적으로 이제 통증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로서 구분도 되고 예. 그리고 초음파라든지 다른 이제 피검사라든지 이런 걸로 난소암과는 이제 구분을 할 수가 구분이 있습니다. 되네요. 그래서 물론 아주 드물게 구분 안 되는 경우도 예. 있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네. 난소에 이렇게 자궁내막이 붙어 있는 요거를 자궁내막종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예. 난소에 생긴 자궁내막증을 그 동그랗게 혹을 예. 만들었다고 해서 예. 자궁내막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예. 결국에는 자궁내막증이 예. 난소에 생겨서 혹을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군데 가서 붙는 게, 다른 데 가서 붙는 게 자궁내막증, 그다음에 자궁벽 안쪽으로 근육 쪽으로 파고드는 게 자궁선근증. 예,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해를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자궁선근증 말씀하실 때는 이유를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선생님. 자궁내막증은 이유가 밝혀진 게 따로 있나요? 사실 자궁내막증도 예. 그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몰라요. 네네. 생리 중일 때 예. 생리피가 이제 그 밖으로 다 빠져야 되는데 네. 일부 여성에서 역류해서 자궁 뒤에 고이게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여성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궁내막증 환자들에서는 그 뒤로 넘어간 그 생리혈이 예. 없어지질 않고 예. 고여서 자꾸 자라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서만 왜 없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몰라요. 네네네. 이유를 모르면서 그럼 유전도 아니겠네요. 예, 사실 유전이라기보다는 예. 결국에는 자궁내막이 탈락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예. 자궁내막증 재발이 음.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이 생리 횟수가 늘어난다든지 예. 또는 최근에는 환경 호르몬도 어떤 정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원리 자궁내막증이랑 자궁선근증이 위치만 다르고 원리는 거의 같은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선생님, 증상도 비슷한가요? 예, 정상 비슷한데 이제 자궁선근증 경우에는 예. 이제 아랫배가 아프다든지 골반 통증이라든지 예.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네. 그런 부위가 있는데 예. 자궁내막증은 다양한 통증이 있습니다. 아까 다양해요. 이야기했듯이 예. 소변 본다든지 변 이런 통증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제일 구분되는 것은 예. 자궁선근증은 자궁에 생기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생리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 하지만 자궁내막증만 있는 경우에는 생리량 과다는 같이 있지 않습니다. 아. 물론 이것이 이제 100% 구분되는 건 아닌데 예. 일단은 생리량이 많은 게 동반이 되면은 자궁선근증을 더 의심하셔야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자궁내막증으로 그렇게 이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찾아보니까 그 자궁내막증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10% 정도라는 게 사실입니까? 네, 그 정도 아마 될 거고 예. 문제는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생리하는 기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이제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예. 초경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생리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경 호르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뭐 황사라든지 대기오염 지수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1년 내내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어 있는 거 보면은 예.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고 예. 이런 문제들로 자궁내막증 환자는 네.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궁내막증 환자가 점점 더 늘어지면 생리통을 겪는 여성분들도 많아지고 난임 여성들도 많아지게 맞습니다. 됩니다. 초경이 빨라지면
생리를 더 오래 하게 되니까 더 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아주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들도 선생님 자궁 내막증이 올 수 있나요? 아직까지 초등학생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이제 자궁 내막증 환자가 보통 30대였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20대 후반이라든지 예. 그런 환자들이 오기 시작했고 네. 또 어느 순간부터 20대 초반 환자들이 오고 예.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0년 안에는 네. 정말 초등학생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예.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그러면 진단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도 초음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이제 초음파가 제일 중요하고 예. 이제 초음파로 진단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성근증과 마찬가지로 예. 좀 고가의 장비이긴 하지만 MRI를 통해서 예.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가 같은 병이라서 그러면 치료도 선생님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치료도 이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점에서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제 대신에 이제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네. 초기에 이제 잘 치료가 이루어지면은 네. 자궁 성근증보다는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 훨씬 좋기 때문에 예. 진단을 빨리 하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쓰시는 약은 아까 자궁 선근증에 쓰시는 약들과 거의 비슷해요. 예, 사실 자궁 내막증이 좀 더 많은 치료 약제들이 개발돼 있고 예. 이제 요 자궁 내막증에 관련된 약제들이 개발됨에 따라서 예. 예전에는 자궁 내막증 환자가 무조건 다 수술을 했어야 됐는데 예. 최근에는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약물을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치료 옵션이 많다는 거는 무조건 좋은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수술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자궁 내막 조직이 난소에도 가 있고 저기 뒤쪽에 뭐 복벽에도 가 있고 이러면 수술하기 되게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약물 치료를 실패하게 될 경우에 예.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미리 MRI라든지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자궁 내막 조직이 골반 안에 어느 부위에 가 있는지 예. 대충 짐작은 하고 수술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예.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수술이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막상 들어가 봤더니 상황이 다른 거죠. 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게 사실 자궁 내막 조직이 안 가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예. 때로는 뭐 방광도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뭐 장을 절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자궁 내막증 수술이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예. 수술은 최대한 약물 치료를 실패했을 경우에 한해서 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이제 바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네. 같습니다. 약물 치료하면 선생님 이 약은 얼마나 드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 폐경이 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겁니다. 예, 그렇긴 그럼 합니다. 그때까지 약을 드시는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또 이제 그건 환자 나이에 따라 다른데 네. 또 환자가 이제 임신을 언제 할 건지에 따라 다르고 예. 또 약물에 대한 환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다르고 네. 그래서 이제 약물 먹기 시작하면은 환자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게 네. 선생님은 그런 제가 평생 먹어야 하나요? 그렇게 예. 알고 있는데 그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약물 반응 정도에 따라 휴약기를 가질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임신을 하고 나면은 네. 또 확 좋아져서 약을 끊어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약을 먹어야 되면 평생 먹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담은 절대 갖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임신하고 출산하시면 이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예, 그래서 사실은 예. 이제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 이제 정말 힘든 선택이 되겠지만은 네. 그 원래 이제 이 골반의 자궁과 난소라는 것은 예. 그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그렇죠, 있는 사실은. 장기이기 네,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자궁 내막증 자체가 예. 아주 좋아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생리할 일이 없으니까. 네네. 그죠? 그런데 예. 이제 사실 나의 자궁 내막증을 위해서 네.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임신이 안 돼서 오신 건데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자궁 내막증을 관리를 잘 해서 예. 나중에 이제 너무 심하게 되면은 예. 난임으로 되기 때문에 예. 관리를 전문의에게 잘 네.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약을 드시게 되면 평생 드시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중간중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수술을 받으셨다면 네. 수술 뒤에도 뭔가 조절이 더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수술 후에도 이론적으로는 예.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재발률이 1년에 한 10%씩 올라간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예.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예. 자궁 내막증도 관리를 잘 하면은 예. 이제 무사히 넘어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수술 끝났다고 해서 이제 내 수술 다 했으니까 병원에 안 가도 되겠네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예. 이제 수술 끝나더라도 수술한 선생님만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제 진료 기간을 충분히 이제 진료를 꼬박꼬박 잘 받으셔서 네.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덕분에 정말 자궁 내막증도 알게 되고 선근증도 알게 되고 네네. 좋은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생리통 혹은 네. 자궁 내막증이 진단 받으셨던 분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지금 막 이제 그 아직 결혼을 앞둔 예. 건강한 젊은 여성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출산을 마치신 분도 마찬가지고 네. 월경통이라는 것은 그 절대로 원래 있는 거야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월경통이라는 것은 이제 자궁이 보내는 신호와 같습니다. 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환자들한테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네. 평소에는 착한 아이가 문을 예. 쾅쾅 닫고 들어가면은 예. 이 애와 상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첫째는 뭐냐면은 혼을 내는 겁니다. 예. 엄마한테 왜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가?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야 무슨 문제가 있니라고 네.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월경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는 것은 예. 그냥 혼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당장은 좋아지겠지만은 예. 안으로는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월경통을 절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꼭 상담을 하셔서 월경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네. 그거를 충분히 이제 그 진단을 잘 받으시고 예. 그에 따라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예.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월경통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것만 오늘 네네. 하나만 요것만 딱 갖고 가셔도 오늘은 충분히 본전을 뽑은 날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가 생소할 수도 있었던 자궁 내막증 그리고 자궁 선근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쉽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박성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가 밝아서 출산율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혹시라도 아이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좀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